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변호사가 허경영 추행 고소 유도 논란. 네, 이 가세연에서 이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헤럴드 경제, 뉴시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서 한 제보자가 이 한 변호사가 성추행 고소를 유도했다는 주장을 담은 그러한 육성 녹음을 공개했다라는 것이죠. 네, 이거 뭐 가세연 봤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여기 A씨, 이 A씨가 성추행 고소를 유도했다, 변호사가 유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왼쪽 가슴에 혹이 있어서 허경영 씨한테 이 혹이 암인지 아닌지 봐달라고 했다. 참 이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아니 허경영이 의사입니까? 나는 허경영이 의사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은 왼쪽 가슴에 혹이 있어서 이러면은 이것이 암인지 아닌지 봐달라고 했다? 이거는 병원 가가지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체가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분이 닿을 듯 말 듯 스캔하듯이 손바닥으로 한 적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많은 피해자들은 이 얘기가 좀 다르죠. 네, 허경영이 직접 접촉을 했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과거 방송에서도 보면은 허경영이 스캔하듯이 이렇게 스캔하듯이 했다고 했는데 여성의 신체 부위를 직접 터치하고 있는 부분들이 방송에 공개도 됐죠. 네, 그래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네, 그래서 물론 뭐 이 사람은 뭐 이렇게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네, 성추행 당한 건 특별히 없었다. 수치심을 느낀 적 없다고 하니까 이 변호사가 수치심 느낀 것처럼 진술서를 쓰게끔 유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두 사람 간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 변호사도 뭐 고소를 당했다 하니 이거 수사 결과 나오겠죠. 네, 수사 결과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히면 됩니다. 뭐 대한민국 변호사들이 저지르고 있는 거짓과 악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어떤 변호사도 우리가 뭐 변호한다든지 대변할 필요는 없다. 모든 사실은 객관적으로 수사해서 드러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A씨는 처음에 고소장을 써갔더니 내용이 너무 애매모호하다 해서 이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불러주는 대로 쓰라고 해서 그대로 썼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뭐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경찰이 수사 중에 있으니까 이것 또한 빨리 수사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개된 대화 내용에는 변호사가 병원 가도 의사 선생님이 만지면 움찔움찔 하잖아요. 누워보세요. 이렇게 누르기도 하고 약간 조금 민망하죠. 그 부분에 오래 머물렀다. 그것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네, 이 부분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면 답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A씨는 이 변호사가 성공 보수에 대해 강하게 얘기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소개시켜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를 무고죄로 4월경에 고소했다라고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 진실을 밝히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변호사들, 네, 이 변호사들 판사, 검사, 변호사 있죠. 이 판사, 검사, 변호사에 대한 철저한 분리가 진행이 돼야 된다. 어제 판사, 어제 검사가 오늘의 변호사가 되는 일, 이거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변호사들이 너무나 이 성공 보수,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상처받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또다시 거래하는 행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법적 손질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민국은 공공변호사, 공익변호사, 이 국선변호사를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국선변호사제도 있죠. 이것처럼 공익변호사, 공공변호사 해가지고
이러한 제도를 확대해 나가서 우리가 이 사회적인 사적인 문제가 아닌 이거 사회적인 문제다 할 때는 공공변호사라든지 우리가 뭐 지자체라든지 뭐 도청이라든지 각 정부에서 이 공공변호사들이 이 민간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국선 변호사뿐만 아니라 공익 변호사로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공익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성공보수라든지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죠. 네, 그래서 철저하게 제도적 손질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 같은 육성 녹음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변호사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유시스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정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유도신문 등을 통해 죄를 만들어가는 내용 등으로 볼 수 있다며 변호사 윤리에도 반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고 이런 경우 무고 교사 내지 심지어 공동정범으로까지 인정될 여지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도 철저하게 양심 그리고 공익 이 변호사나 사실 사회복지사나 같은 수준에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회복지를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변호사들이 많죠.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통해서 바꿔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 변호사는 A씨가 성추행으로 고소해야 하겠다고 먼저 연락이 왔고 자필로 쓴 내용이 애매해서 변호사로서는 가이드를 준 것일 뿐이다. 사람 일은 알 수 없으니 A씨 주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조인의 지적에 대해서도 변호사들이 판사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니고 지금 수사 중이다. 내용 전체를 들어본 것도 아니고 실력 있고 제대로 된 변호사라면 그 유튜브 육성 방송 내용이 단편적이니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해야 한다라고 비난을 했다라는데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만으로 들어봤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겸손하게 여러 사람들의 지적에 대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허경영 관련해 가지고 정치자금법, 식품위생법, 식품광고법,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나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허경영하고 이 변호사하고의 싸움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켰던 이 허경영 사건 그리고 이 불로유라든지 이 불로유 논문 위조범이라든지 뭐 한두 가지 사건이 아니죠. 이 허경영은 그동안 박근혜랑 결혼하기로 했다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감옥살이 했던 자고 최근에도 이병철 양자 그리고 박정희 비선을 외쳐대다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유죄를 판결받은 자이고 정치권에서 10년 동안 활동 못하게끔 배제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 변호사 이 관련은 빨리 경찰이 수사해가지고 처벌받을 것이 있으면 처벌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그동안 무슨 내가 3천억을 요구했네 500억을 요구했네 그리고 저에 대해서 마구 주둥이를 놀렸던 그러한 자들 또한 이거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내가 이제 종교범죄대책협의회의 전략위원장 내려놨죠. 네, 내려놨기 때문에 마음껏 나를 비판을 해봐라. 그리고 전화해가지고 계속 한번 모욕을 명예훼손을 허위사실 유포해봐라. 내가 강력하게 심판해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저도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소속으로 있었기 때문에 많이 내가 참아왔는데 이제는 개인이죠. 네, 개인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언급을 하겠다. 전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부터는 아주 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계속해서 논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